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2월 9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의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이 징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무리수를 뒀는지, 또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까지 있었다라는 사실이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채널A 사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몸을 날렸다가 독직 폭행으로 기소당했던 정진웅 검사가 떠오르는데요. 결국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가 그 화살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 2일에 열렸던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자, 그 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 전부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즉 징계 철회를 요청을 했었는데, 자, 그 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 박은정 담당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윤석열 총장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외부 위원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통신 내역, 그 자료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지금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고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죠. 즉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가지고 있던 수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열람하고 복사를 해간 것이죠. 지금 이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일 열렸던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이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윤석열 총장이 이런 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채널A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뭔가 방해했다라는 근거로 지금 이 통화 내역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뭐 통화를 자주 했다라고 해서 그 통화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빈도수가 높다고 뭔가 이것이 감찰 방해 행위의 증거다라고 내세우는 것은 너무나 큰 비약이죠. 어쨌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박 담당관은 감찰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왜 제 식구 감싸기인지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과거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과의 근무 인연을 줄줄이 나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동훈 검사장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약 2달간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를 했고 또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통화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이 점을 굉장히 부각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 증거로 이 기간에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 측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 차례 주고받았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그 통신기록 조회를 이 감찰 기록에 첨부를 한 것이죠. 자, 이 200차례라는 것은 카카오톡 메신저 그 한 줄 한 줄을 다 카운트한 겁니다. 사실 2달 동안 200차례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뭐 윤 총장님, 네, 잘 지내시죠? 그래, 너는 어떠니? 뭐 이런 식의 한 줄 한 줄을 다 카운트한 게 200차례라고 하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횟수도 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통신 내역을 그대로 외부 위원들에게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설명을 듣고 있던 외부 위원들,
전부 법 전문가들이죠. 법대 교수 내지 변호사 이런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듣고 있다가 오히려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민간인인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 그 통화 기록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고 싶어 하는 이 박은정 담당관이 굉장히 무리수에 이어서 아주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 법 전문가들이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감찰위에서 공개한 내용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가 아니죠. 과거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입니다. 즉, 다른 사건의 그 수사 기록 내용을 끌고 와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는 회의에서 이것을 외부 위원들에게 공개한 것은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수사 자료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화 기록이 그 수집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이 됐죠.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는 그 사건에서만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감찰에 이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인들에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안이 박은정 담당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사 기록을 내준 서울중앙지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즉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했던 부서죠. 자, 이 형사 1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 검사장의 수사 기록을 복사해 가겠다라는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 총장 감찰 용도였죠. 이 진짜 목적을 숨겼습니다. 자, 이 공문을 발송한 후에 감찰 담당관실이 채널A 수사 기록을 통으로 복사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통화 기록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때 이 활용 목적을 아주 한정적이고 특정해서 여기에만 쓰라라고 하면서 영장 내줘서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죠.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달라고 하니까 형사 1부가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채널A 감찰에 필요한 한 검사장과 이동훈 채널A 기자 사이의 통화 기록만 주겠다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가 원한 것은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기록 전부였죠. 그래서 결국 형사 1부가 이 통화 기록 전부를 내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어떤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자신들이 제공한 수사 기록이 윤 총장 감찰에 쓰일 줄은 몰랐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많은 법 전문가들은 채널A 수사 기록을 한 검사장과 공범도 아닌 윤 총장의 감찰에 활용한 것은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박은정 담당관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해당 통화 내역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 기록의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 감찰위 비공개 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설명 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에 자료를 회수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즉,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했다. 또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개를 한 것은 누설이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도 좀 인정받기 어렵죠. 왜냐하면 감찰 규정보다는 법이 우선하죠. 내부 규정보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법이 더 우선하니까 사실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은 감찰위 회의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 회의 후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김한규 전 서울 변호사회 회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인의 통화 내역이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개해야 하는 사안인지 동의하기 어렵다. 징계 사항과의 밀접성,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박은정 담당관이 2일에 열렸던 감찰위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행태들이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벌인 이런 수많은 무리수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겠죠. 그래서 박은정 담당관, 정진웅 검사의 뒤를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